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드디어 수능 완성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제1강 첫 강이고요. 생명 현상의 특성과 과학의 탐구 과정이죠. 물론 쉬운 단원이지만 우리 약속했죠.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그래서 제 1강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데요. 내용은 간략하게, 그리고 문제 풀면서 심화 개념, 그 다음에 통합 개념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번 강은 말씀입니다. 생명 현상의 특성과 과학의 탐구 과정,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생명 현상의 특성과 과학의 탐구 과정이죠. 과학 탐구 과정. 일단은 여기서든지 여기서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는 이제 근데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반드시 나와. 일단 얘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이제 유력한데요. 이 생물이 갖는 생명현상의 특성은 일단은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현상의 특성하고 종족 변식을 위한 생명현상의 특성이 있고요. 이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현상의 특성에는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죠? 물질 대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외부 변화, 외부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일정한 성질을 갖는다. 항상성. 그죠? 예, 그 다음에 발생하고 생장한다. 발생과 생장. 그리고 종족 번식,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현상의 특성은 그죠? 이제 생식이 있겠고, 닮아야죠. 유전,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적응, 진화.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예를 찾는 겁니다. 가장 흔한 문제 유형은요, 예를 찾는 거고. 이번 시간에 또 연습을 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의 탐구 과정 역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귀납적 탐구 과정과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과정이 있어. 연역적 탐구 과정. 자, 귀납적 탐구 과정은요, 우리 이미 이제 수특이라든가 수능 개념 이제 배웠죠? 많은 관찰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요,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험이라는 거, 탐구, 설계 및 수행 이런 거 없어. 즉, 가설 자체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그러나 연역적 탐구 과정은요, 관찰한 사실을 문제 인식하겠죠. 그죠? 관찰해서 문제 인식한 다음에 왜 그러지? 하고 문제 인식한 다음에 가설이라는 걸 설정해요. 이 가설을 미리 내리는 결론인데, 요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가설,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이라는 거 하죠. 탐구, 설계 및 수행. 그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데이터, 자료를, 그죠? 결과를 분석하죠. 자료 분석 및 해석. 그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결론 도출. 그 다음에 일반화시키고 법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관찰과 문제인식.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탐구, 설계 및 수행에 있어서 실험. 대조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대조 실험.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요인을 가한 것, 즉 조작한 그 집단을 우리는 실험군이라고 그러고, 아무 처리하지 않고 비교하는 대상을 대조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드시 대조 실험을 해줘야 돼요. 두 개 설정해가지고. 됐죠? 그 다음에는 변인. 변인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은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결과죠, 이건. 그 독립적으로 우리가 해주긴 해주되 체계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조작변인과 똑같이 해주는 통제변인이 있어요. 그죠? 통제변인. 이렇게. 요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수능 연계 교재인 우리 수능 완성의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 5페이지에 자료 분석 특강이 있죠, 요거. 요것도 우리 EBS 교재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5페이지에
자료 분석 특강 살짝 별표 쳐놓으시고. 자, 수능 완성 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별표 쳐놓고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며칠 남겨놓고 뭐 해야 돼요? 수능 보기 일주일 전? 그동안 봤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서, 문제집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보는데 내가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이 별표 친 거, 그것들 위주로 보라 이 얘기죠.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6페이지 피시면은요, 일단은 테마 대표 문제가 나옵니다. 테마 대표 문제. 뜨아! 예. 이거 뭐야, 이거 한 일주일 만에 싼 대변 같네요. 자, 이거 그거 아니고요. 예, 세균입니다. 결핵균이라는 세균이야. 세균.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딱 보고 아셔야 돼. 선생님 어떻게 딱 보고 아시죠? 잘 모르면 물어라도 봐야지. 넌 누구니? 자, 물어라도 보세요. 예. 이 사진이나 그림 있잖아요. 생명과학의 공부의 학습은요, 그림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교과서든 개념서든 문제집이든 기출문제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든 모든 공부는 반드시 그림과 연상법을 이용해 주세요. 그래야지 머리에 오래 남고 수능도 그림으로 나오니까 세균 써가지고 거기다 열심히 외우면 뭐야? 이게 딱 나오면 뭐지? 이래버리면 안 되지. 자, 세균은요 세포입니다. 세균은 세포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핵산이 들어있어요. 핵산이 들어있는데 핵산은 DNA가 RNA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요. 둘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 오화야, 오화. DNA건 RNA건 둘 중에 하나. 맞뜨거나 세포는요. 세포막이 있어. 세포막, 인질 이중층의 세포막에 DNA가 있고 리보솜 사탕, 리보솜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포는 여러분들 뭘로 이루어졌느냐?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있죠? 6가지. 물단지, 무핵탄. 자, 좋습니다. 물단지, 무핵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에 이 세포는 이 안에 이제 핵산이 있는데요. 이 핵산이 DNA하고 RNA 둘 다 있어. DNA와 and RNA. 이게 세포야. 이게 세균이야. 그리고 세포들은, 세균을 포함한 세포들은 DNA와 RNA 둘 다 갖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세균은 세포긴 세포인데요. 지금 세포막 안에 이제 세포질이 있고요. 그 세포질에 DNA가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핵이 없어요. 그래서 핵이 없는 세포. 자, 세균은 뭐라고? 핵이 없는 세포. 이건 이제 원핵세포라고 하는데요. 핵 없는 세포로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핵 없는 세포는 뭐야? 세균 떠올리라 이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런 세균에 해당하는 거 뭐야? 대장균. 핵이 없는 세포야. 대장균. 응? 여러분들 뱃속에 있잖아. 대장균. 결핵균도 핵이 없는 세포야. 결핵균. 폐렴균. 균. 장티푸스균. 파상풍균. 균. 식중독 일으키는 균, 세균. 이런 것들은 핵이 없는 세포 구조입니다. 세포야? 구분 꼭 해주세요. 그럼 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DNA하고 RNA가 있으니까 DNA 정보대로 RNA로부터 리보솜까지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스로 단백질 합성하는데 이때 단백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효소야, 효소는 물질 대사하는 데 필요해. 따라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세포 구조는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스스로 효소를 만들어서 물질 대사, 스스로 세포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포의 특징이야. 즉 세균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언급 안 해도요. 보기에서 답 찾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기억. 세포로 돼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할 수 있는 건 세포 구조인 세균이야. 세포 구조인 세균. 세포들은 DNA와 RNA 둘 다 있고 이때 얘네들로부터 그쵸, 단백질, 효소 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전부 다 있죠. 몰단지, 무핵탄 해서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자, 그 다음에는 닮은 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원체 X와 Y의 특성인데요. X,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핵산과 단백질. 요거는 바이러스네요. 바이러스네요. 숙주 생물 박미줄 쫙. 이거 바이러스네요. 바이러스. 됐죠? 적당한 영양, 물질과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이 주어질 경우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냥 숙주 밖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땔가루들이 있는 데 있어요. 기름때든 무슨 여러분들 영양소 그 유기물이든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 그런 영양소들 있잖아. 적당한 영양물질, 습도도 있고 딱딱한 곳에서는 그냥 세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손 안 닦고 그냥 손에 좀 땔가루만 있으면 세균이 우글우글 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우 세균. 세균하고 심심하면 대화 나누세요. 예, 안녕. 자, 얘네들은 박테리아. 그러면 X 기억 보자. X는 숙주 생물이 없으면 물질 대사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활물 기생합니다. 반드시 숙주 세포 내에서.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바이러스가 분뇨를 통해 증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안 되지.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란 단어 뒤에 붙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포란 단어 뒤에 붙을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세포 호흡을 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세포 호흡할 수 있어. 세균 세포 호흡합니다. 바이러스는 안 돼. 못 해. 그다음에 세포는 또 분열이라는 걸 해. 분열. 세포 분열. 알겠어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한다든가 뭐 생장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분열을 통한 증식이라고 하면 안 돼. 얘네들은 생물체 내에 들어가면 단백질 껍질 딱 벗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DNA가 막 복제돼 가지고 다시 나중에 단백질 껍질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복제를 통한 증식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바이러스는 어떻게 증식한다고? 복제를 통한 증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써놔. 제가 설명하는 거 좀 낱낱이 써주세요. 세균이고요. 니은 맞죠? 디귿 X와 Y는 모두 유전물질 갖고 있습니다. 세균도 핵산, 바이러스도 핵산 갖고 있지요. 네,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테마별 수능 필수 유제 7페이지의 1번부터 우리 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한 문제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 물론 이제 좀 쉬운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쉽다라고 하지만 겸손하자고 그랬어. 예? 항상 어렵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증류수와 효모 땡구라미 효모는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면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세포막 있죠. 핵이 있어요.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핵 있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어요. 콧구멍까지 리소점. 자, 이 효모가 산소가 있는 데선 산소호흡을 합니다. 산소호흡 장소 어디야? 미토콘드리아에서 CO2가 발생할 땐 산소호흡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물이 완전 분해되는 거야. 산소호흡은. 빠뜨그러라. 산소 없을 땐 무산소호흡이 일어나. 무산소호흡은 여기서 CO2가 발생해. 세포 질에서 CO2 발생할 때는 이건 무슨 발효? 그쵸. 에탄올. 포도당이 에탄올까지 분해되는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는 거야. 알코올 발효. 됐죠? 그래서 증류수기 때문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네. 이건 대조군, 이건 실험군이겠네. 자, 효모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알코올 발효 안 하겠다. 손막이로 막았으니까 산소를 공급을 차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온도계 땡구라미 치시고요. 온도계. 여러분들 발열 반응이 진행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열이 나오죠. 그러면 이 반응계, 즉 주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만? A가 아니라 B에서만. B에서 세포호흡, 즉 발효, 알코올 발효 같은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네,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물질 대사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쵸 세포호흡 ATP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유기물 분해하는 세포호흡. 여기 ATP 생성하는 세포호흡 산소호흡이고 여기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건 알코올 발효. 이렇게 산소호흡과 알코올 발효를 무산소호흡인 알코올 발효를 하는 녀석은 바로 효모.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래요. 효모의 특징이야.
특징.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보기로 들어가면 1번 아메바가 분열한다. 증식, 생식, 번식. 증식, 번식, 생식. 생식이고요. 2번 수초에 비출, 비춘이 기포 발생. 기포는 이제 광합성 결과 나오는 산소죠. 광합성이야, 광합성. 물질 대사.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되겠고. 3번 뭐 유전이죠, 이건. 유전. 4번은 내성, 저항성. 땡그라미 치세요. 내성. 똑같은 말이고 적응과 진화죠. 5번 같은 경우는 연어가 민물에서 적응하고 또한 바닷물에서도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체내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묽은 오줌을 싸거나 진한 오줌을 배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성도 어느 정도는 전혀 배제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주된 내용 5번은 민물에 살 때, 바닷물에 살 때, 환경이 서로 다를 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갑자기 눈에 빛을 비췄을 때, 갑자기 눈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죠. 얘는 어떻게 돼요? 그쵸? 동공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공의 면적분의 홍채의 면적. 요거. 자, 이 값이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쵸? 증가하고 있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채 값이 줄어들고 동공은 여기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값은 감소하고 있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그렇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교감신경이 동공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건요, 자, 이 값이 줄어드는 경우, 즉,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는 경우는요, 또는 홍채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죠. 홍채 면적 감소하고 동공 확대되는 경우는 교감신경 흥부죠. 교감신경의 흥분. 물론 이 부교감이나 교감의 중추는 당연히 어디가 돼? 중뇌가 되는 거지요. 중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두세요. 통합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통합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동공의 크기가 증가했어. 자, 이건 자극,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겁니다.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됐죠? 네. 그래서 기억. 당연히 자극에 대한 반응 맞고요. 니은은 고래나 박쥐나 왜 공통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공통점 이거 비슷한 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과거 얼렁타임하고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한 지금 생물이 상당히 다양해. 왜 버라이어티해? 그치, 각기 다른 환경에 맞게끔 적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다양한 생물들의 공통성 또는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적응과 진화야. 적응과 진화. 니은, 디귿은 세포 분열 거치면서 분화, 밑줄 쫙.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서 분화라는 단어 들어갔다. 아, 그러면 이 발생이야. 분화라는 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세포들, 조직들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나눌 분자. 아시죠? 네. 그래서 발생과 생장에 포함되는 겁니다. 디귿은. 다시.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면 식상해. 예. 자, 고도가 같고 위도가 서로 다른 점. 위도? 고위도는 춥고 극지방이니까요. 저위도는 적도 더워요. 그죠? 이 녀석이 저위도네. 더운 데서 살아야 되네. 얘는 고위도네. 추운 데서 사는 거네. 고저. 이 말단부가 크니까 열 발산이 촉진돼 체온 유지하기 유리하네. 체온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해주네. 얘는 말단부가 작잖아. 열 발산하는 걸 줄여야지. 열 손실을 억제시켜야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 응? 추운데 살게끔, 더운데 살게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 거죠. 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적응했습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산다. 맞죠? 니은, 가와 나는 체온 유지와 관련된, 그렇죠. 체온 유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 현상을 보인 거다. 디귿, 온도가 생물에게 미친 거예요. 무기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을 가한 거죠. 그죠? 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 다시.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 그래? 이걸 작용. 그럼 생물은 그 작용에 대해서 뭐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반작용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 주는 거야. 조심해. 반작용의 의미는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환경이 생물에게 작용하면 생물은 거기서 적응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살아남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자, 이 생명현상의 특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체 유지고요. 여기 이제 빈칸 해도 딱딱딱 보면 개체 유지야. 그래서 여기 빈칸 여기 해도 딱딱 보면 종족 유지야. 됐죠? 그러면은 A는 뭐가 되느냐? 항상성. 그죠? 항상 일정하게 하는 성질. B는 뭐가 남았어요? 여기서 뭐가? 그쵸?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론 이제 저의 수능 유전학을 보신 분들은 유전이 이제 또 전략 단원이 되니까 너무 싫어하지만 맙시다. 유전 좋습니다. 유전. 기억,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면 땀이 나는 이유는 뭘까? 체온이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체온의 항상성.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포도당을 보내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 여기네. 해당 사항 없구나. 여기서는 분홍색 분꽃을 자가수분시켰을 때 1대 2대 1로 나타나는 건 유전. 이건 뭐 중간 유전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5번 들어갑니다. 파리 지옥입니다. 파리 지옥이야. 자, 그러면은 이 파리 지옥의 이 배는 감각모가 있어. 감각모 땡그라미 쳐봐. 그래서 감각모를 건드리면 잎이 갑자기 잡혀. 밑줄 쫙. 감각모 땡그라미 치고 감각모를 건드리면 잎이 갑자기 잡혀. 건든다. 자극이고 이건 반응이지. 그지? 파리지옥의 분비액 땡그라미 쳐. 분비액. A는 소화효소로 소화시켜. 이거 이화작용이야.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시키는 거야.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이화작용 효소가 당연히 있어야지 이화작용이 일어나겠지. 요거 이화작용. 거기에 필요한 효소.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화시킨 저분자를 가지고, 즉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단백질을 합성해.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단백질 합성하는 건 뭐야? 저분자인 아미노산을 단백질, 고분자를 합성하는 것. 그치, 이건 동화작용. 이건 동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동화와 이화와 동화가 같이 있네. 그래서 물질 대사임을 명확히 알 수 있지요. 기억. 양분 합성. 양분 합성이니까 이건 저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 대사. 플라나리아는 빛을 받으면 아우 눈부셔.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는 디귿은 여기 해당 사항 없네.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생명인 아들, 생명인 어머니하고. 이건 유전인데 반성 유전.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네. 네.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옳게 골라 짝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강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에서 여러분들 눈을 딱 뜨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 오고 이렇게 오고 가는 환경 속에서 생물을 접했을 때 쟤는 왜 생물일까? 쟤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죠?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갑자기 개가 벽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벽 보고 하는 말. 월월! 죄송합니다.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벽은 무생물이고 개는 지금 생물이지 않습니까? 똑똑해 그러고 보니까. 월. 자, 색깔과 형태가 다양한 여러 꽃에 대한 내용입니다.
꽃들은 수분을 매개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특성. 자, 수분을 매개하는. 이게 뭐냐? 수분이 뭐예요? 모이스처야? 워러야? 아니지. 꽃가루를 받는 거 합체 도킹이지. 일종의 수정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꽃이 폈는데 거기서 수정이 일어나야지 열매가 씨앗이 생겨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식물의 꽃 땡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기관입니다. 다양한 조직계가 모여 있어. 조직계, 그지? 기관표. 그런 조직계들 있잖아. 기본 조직계, 관다벌 조직계, 표피 조직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식기관이 된 거야. 얘는 생식기관이야, 생식기관. 목적이 생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식, 수정을, 수정, 그러니까 수분, 식물에게 있어서 뭐 자가 수분이든 타가 수분이든 그걸 혼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바람의 힘, 곤충의 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 그래야지 좀 도와주는 거잖아. 모든 꽃들이 다 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수정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니까 수분돼서 이제 뭐 생식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맺는 건 아니죠. 예. 많은 이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거는 적응과 진화구나. 눈치챌 수 있는 거야. 붉은색에 반응하는 벌새. 빨새가 이제 날아가가지고 붉은색을 보니까 와 환장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꽃에 이제 꿀 빨아먹으면서 벌새 꿀 먹니? 네. 꿀 먹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분을 매개해줘. 알겠지?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곤충에 의해서 기어다니는 곤충이 또 잘 출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날락해줘야지 얘네들이 몸에다가 꽃가루 묻혀가지고 이제 암술 머리에다가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꽃이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 꽃은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 이런 형태와 이런 모양이 된 이유는 그쵸?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환경에 살아남고 종족을 번식시켜요. 이게 위함이야. 이런 곤충들이 있고 이런 벌새들이 있는 조건, 환경에서. 좋습니다. 기억. 어두운 동굴에 살 때는 그 환경에서 맞춰서 적응해서 진화해서 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퇴화될 수밖에 없죠. 기억은 맞죠. 적응과 진화. 니은은 자극 반응이야. 여기서 한번 제가 골키퍼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골키퍼 출신 제 기흥이 오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디귿. 밀폐된 유리병에 쥐만 넣어두면 죽지만. 왜? 산소가 줄어들잖아. 밭뜨 그러나 식물을 같이 넣어줘요. 물론 빛도 줘야 됩니다. 자, 빛을 비추면서 식물을 넣어주면 이제 식물에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 산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쥐가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둘 다 살 수 있어요. 이 둘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물질 대사를 하니까 세포 호흡, 광합성. 디귿은 물질 대사의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두 개의 땅 A와 B를 마련하여 각각의 땅에 1년생의 작은 야생화 5종을 같은 수로 심었다. 야생화 5종을 같은 수. 이런 건 이제 수, 꽃의 수 이런 거 통제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도 통제변이, 그죠? 똑같은 면적에다가 똑같이 5종을 같은 수로 심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과학의 탐구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땅 A는 철책으로 둘러싸서 침입을 막았어. 못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미줄 쫙 캥거루집 들어오지 마! 땅 B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거야. 원래 상태 그대로 둔 거야. 이건 대조군. 그죠? 자연 상태 그대로. 그죠? 네. 땅 B는 대조군. A는 인위적으로 철책을 설치해가지고 너 들어오지 마! 캥거루 쥐의 침입을 막았어요. 이건 실험군. A는 실험군, B는 대조군. 그리고 읽어보세요. 귀엽죠? 캥거루 쥐가 옮긴대.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더니요. 세상에 철책을 쳐가지고 캥거루 쥐 못 들어오게 했더니 나머지 한 종, 4종이 사라지고 한 종이가 늘어났어. 한 종이 늘어났어? 자, 그리고 땅 B에서는 5종의 야생애가 모두 처음과 유사하게 존재했으며 종 다양성에는 아무 변화 없었다.
이 실험에서 뭘 알아본 걸까요, 여러분들? 그 가설이 맞았어요, 디귿에? 캥거루쥐가 먹이로 운반할 때는 이걸 이용한다요? 웃기잖아, 디귿 가설. 아니죠. 캥거루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양성, 종다양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거 아닙니까? 종다양성이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니까 캥거루쥐가 있음으로 인해서 종다양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가 생물 간의 상호 협조 작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기억. 나는 대조 실험의 형태에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실험군 인위적으로 차단했죠. 자연 상태 그대로 얘는 대조군. 가부터 다는 귀납적 탐구 과정에 해당한데 그렇죠. 실험을 한 거야. 그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어. 쫙 됐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까지 해서 연역적 탐구 과정입니다. 이건 연역적 탐구 과정. 됐죠? 예, 이것은 틀린 거고요. 다음에 8번은 각기병에 대한 탐구 과정입니다. 각기병 다리 각자예요. 여러분들 교각할 때 또는 각선미할 때 각자. 다리가 퉁퉁 붓고 아파요. 비타민 B 결핍증인데요. 현미하고 백미가 있는데 현미는 뭐 많이 도정하지 않아서 뭐 비타민 B가 많아. 근데 백미는 많이 껍질 벗겨가지고 부족해, 비타민 B가. 그래서 백미만 먹고 각기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됐어. 어쨌든 이거는 관찰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인식. 왜 이럴까? 라는 문제인식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설 설정할 거 아니야. 응? 벗기기 전에 벼인 현미에는 껍질 벗기기 전에는 껍질 벗긴 후에 백미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각기병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현미에 있고 백미에 없는 어떤 성분. 우리는 이제 그걸 알죠. 비타민 B군. 그죠? 비타민 B. 각기병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다. 가설 설정이야. 그거 어떻게 실험해야 돼? 현미중 그룹, 백미중 그룹 해가지고 현미중 그룹은 각기병 증상이 사라졌고 백미중 그룹은 계속 각기병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각기병이 있는 애들에게 백미 줘가지고 쭉 백미만 주던 애들은 그냥 대조 실험. 백미 준 거는 대조군. 현미를 줘봤어. 그 실험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조 실험을 한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기억. 나는 가설 설정 단계. 그죠? 뭐뭐일 것이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생각이 맞는지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검증. 가설의 검증이 이쪽이고 이건 가설. 기억맞군요. A는 볏짚을 깔고 지내도록 하면 B는 쌀겨를 깔고 지내도록. 왜? 얘네들 왜 볏짚, 쌀겨하고 누가 더 폭신폭신하고 누가 더 좋아? 누가 차라리 이 30마리 침대에서 살게 하지 왜? 자, 여러분들 현미와 백미만 즉 먹는 것만 달리해주고 이 두 개만 달리해주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해줘야지. 현미를 누가 더 또 많이 주거나 얘를 또 많이 주거나 하면 안 되고 주는 양도 똑같아야 돼. 주는 횟수나 주는 양. 그다음에 뭐 잠자는 시간, 뭐 이걸 다 똑같이 막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인 통제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A나 B나 같은 걸 깔고 지내도록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다리에 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볏짚하고 쌀겨 때문에 저는요 쌀겨에서 자면 다리가 막 퉁퉁 부어요. 볏짚에서 못 자겠어요. 이런 닭들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제변인으로 까는 것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 많은 결론 도출에 해당한다. 어때요? 각기병을 치료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했더니 결론적으로 그렇다. 현미경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출하게 된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들어갑니다. 불의 옥잠과 도깨비 바늘에 대한 자료예요. 불의 옥잠. 물에 사는 건데요. 입자로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물 위에 떠서 살 수 있다. 이 공기주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못 뜨면 물속에서
그쵸. 부패되거나 뭐 썩을 수 있겠네요. 그죠? 살아남기 위한, 그치. 적응과 진화구나.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있구나. 도깨비 바늘 씨앗은 끝에 가시가 달려있어 동물의 털에 붙어서 멀리 이동이 가능하다. 아마 이런 거 비슷한 것들, 다양한 식물들 여러분들 뭐 경험했을 거예요. 숲에 들어갔다가 풀밭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막 옷에 붙어 있는 그런 가시가 달린 것들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녀석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멀리까지 퍼뜨리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가시가 없이 그냥 여기서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많이 종족을 번식시키면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동물이나 우리 사람의 옷에 붙어가지고 멀리 퍼져라 그러면은 적응해서 그 환경에서도 멀리까지 퍼져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살아남는다. 이게 적응과 진화야. Survival.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 분열법 땡그라미 치시면서 그쵸? 생식, 증식, 번식, 생식이야. 1번. 2번은 번데기 과정을 거쳐 성충이 되는 건 발생과 생장. 3번은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해 건조한 그렇지. 잎이 가시가 아니면 어떻게 될 거야?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적응과 진화 따질 때는 선인장이 잎이 넓으면 어떻게 돼? 못 살아남어. 그 사막이라는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잎이 그렇게 얇게 침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효모가 밀가루 반죽 따뜻한 곳 부풀어. 이건 알코올 발효 같이 CO2. 그지? 세포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세포 물질 대사네요. O형 부모, 엄마 O형, 아빠 O형, 애들 O형. 그런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 오케이. 유전이죠. 10번 들어갑니다. 자, 쓸개즙과 지방 소화 효소인 라이페이즈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밑줄 쫙 치시고 일단은 지방을 꼭 다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지방을 A, B, C, D 지방 같은 양 이거 뭐 당연히 지방의 양은 통제변이 해주고요. 36도 우리 거의 체온범위네요. 36도 쓸개즙과 라이페이스 아무것도 안 넣었어. 쓸개즙도 안 넣고 라이페이스도 안 넣었어. 근데 여긴 쓸개즙 넣고 라이페이스도 안 넣었어. 여긴 쓸개즙 안 넣고 라이페이스 넣었어. 여기는 둘 다 넣었어. 쓸개즙과 라이페이스. 그랬더니 얘는 A, B, C, D, D는 와우!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양, 기울기는 곧 반응 속도. D가 반응 속도가 컸어. 벌써 요만큼 시간 되니까 다 분해돼서 지방산이 됐어. 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이 돼버린 거야. 그죠? 얘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한참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얘는 아예 꿈쩍도 안 해.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있어. 지방산이 안 생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지방 분해 요소가 없어. 얘네들이 지방 분해 요소인데 지방 분해 요소인 라이페이즈가 없어. 지방을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녀석은 라이페이즈야. 라이페이즈야. 응? 이자에게 포함되어 있어. 이자, 샘에서 나오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그리고 쓸개에서 분비되죠. 간에서 생성된단 말이야. 쓸개즙은 지방 유화작용을 해서 지방 소화를 도와줄 뿐이야. 효소는 아니에요. 쓸개즙은. 아시겠어요? 쓸개즙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둘 다 있어야지 탁월한 작용을 하는 거야. 라이페이즈 혼자서도 분해는 합니다만은 합니다만은 쓸개즙이 있을 때 더 잘 분해하는 거. 끝. 그래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A는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대조군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설정된 거고요. 이 실험에서 온도는 조작 변인이다? 아니죠. 조작 변인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쓸개즙과 라이페이스의 유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 유무. 디귿은 그쵸. 이런 결론, 디귿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영희가 우유 보관 용기에 대해 실시한 탐구 과정입니다. 자, 가설 설정 단계가 들어갈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영희는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 보관 용기가 대부분 종이로 된 팩이라는 거 사실이 떠올랐다. 이상하네요.
전 우유가 종이팩인 이유가 나중에 종이를 다시 쓸 수 아니면 하얀색 우유니까 하얀색 종이로. 자, 근데 영희는 역시 놀랍군. 이런 사실을 떠올리다니.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순서대로 동일한 우유를 준비하여 크기와 모양이 같은 종이팩과 알루미늄 측정하였다. 이건 실험이네요. 나는. 그죠? 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이 종이팩보다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실온에 둘 경우 종이팩이 더 좋다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확신까지 했으니까 이건 결론을 내린 거네요. 이미 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왜 궁금해? 왜? 문제인식이죠. 문제인식. 왜 그럴까? 네. 나는 종이팩에 담긴 우유보다 알루미늄 캔에 담긴 우유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갔다. 이건 자료 해석. 실험을 한 다음에 자료 해석.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자, 먼저 관찰을 해서 문제인식을 했어요. 잠깐만. 가는, 그쵸. 이거 이제, 왜 종이지? 그쵸. 가가 바로 관찰. 그 다음에 문제인식. 왜 그럴까? 그 다음 문제인식 했으니까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 설계 및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료, 데이터, 결과, 분석. 됐죠? 그리고 나서 확신하게 되었다. 결론, 도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와 나의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합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한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푸른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포도알균의 생장을 억제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이 바로 항생제라는 거 아시죠? 세균 죽이는 약이야. 그럼 이거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 이거는 가설 설정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푸른 곰팡이 추출물을 첨가한 배지와 첨가되는 배지를 준비하여 포도알균이 자라는지 여부를 관찰했다. 요거는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것, 자연 상태 그대로 온 것과 첨가한 것, 인위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대조 실험을 한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여 포도알균이 자라는지 여부를, 그쵸? 네. 니은이 B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조 실험을 수행한 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과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심화 유제로 들어가 볼게요. 심화 유제. 이번 강 1단원은 문제 수가 많습니다. 문제가 두 단원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 생명현상의 특성 한 단원, 그 다음에 과학의 탐구 과정 한 단원 해서 두 단원인 것을 지금 한 단원으로 몰아서 20문제가 있는 거야. 필수 유제하고 심화 유제하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쉬운 내용들이 있는 좀 단원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강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13번은 운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운동 동그라미 치시고 냉수욕 동그라미 치세요. 운동하면은 근육 수축이야. 운동이 뭐라고? 근육 수축. 근육 수축할 때 뭐가 필요해? ATP 필요해. ATP 만드는 건 세포호흡이야. 그럼 세포호흡할 때는 60% 열에너지, 40% ATP니까 열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야 돼. 운동하면 당연히 몸에서 근육들이 막 열을 만들고 있는 거야. ATP하고 같이. 그때 이 체온이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은 Go to sky!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몸이 익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근육에서 생긴 열을 혈액이, 그렇죠, 뜨거워진 혈액으로 피부 쪽 가서 계속 식힙니다. 우리 피부가 에어컨 역할을 해. 땀을 계속 내면서 식히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항상성이죠, 뭐. 그죠? 이번에는 물에다가 퐁당! 여러분들 수영장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냉수욕. 물론 수영장에서 냉수욕 하는 사람이 없죠. 찬물 떠놓고 욕을 하면 냉수욕!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찬물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여기가 지금 20도야. 내가 36도인데 딱 들어가면은 20도하고 여기서 이제 열의 출입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열의 출입. Q는 CM탁, CMT. 그래서 이제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내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그쵸? 계속 떨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체온이 떨어져서 물하고 같은 체온이 되면 큰일 나죠. 열심히 열 생성량 증가시킵니다. 열 발생량 증가시켜요. 소름도 끼쳐가지고 잇모근도 수축시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열 발생량 증가시켜서 체온을 일정하게 합니다.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기억, 왜 오줌량이 많아져? 수박 먹으면 수박에 있는 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은 거나 다름없어. 설마 뭐 수박 한 통을 다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는 꼴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많이 남아도는 물, 한 70% 정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다시 이렇게 오줌으로 내보내줘야 돼. 오줌으로 내보내줘야 돼. 알겠죠? 오줌량 증가하는 건 항상성, 삼투압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기억만 맞고요. 이유는 뭐 분화라는 단어 땡그라미 쳐주시고 씨앗 땡그라미 쳐주세요. 씨앗에서 식물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과 생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디귿은 당연히 유전이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들어갑니다.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땡구 라미. 야, 이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대. 와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글쎄, 저 어렸을 때는 그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좋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동물 X의 체내 글리세롤 농도는 여름에는 낮지만 글리세롤 겨울에는 높아요. 여기가 겨울이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알겠죠? 네. 어느 한대 지역에 사는 한대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라고 해주세요. 왜? 요때가 겨울이니까. 북반구의 어느 지역. 좋습니다. 북반구. 겨울이야. 겨울에 이 저분자야. 글리세롤이. 글리세롤이 저분자기 때문에 보통 곤충들 있죠, 여러분들. 곤충들. 여러분들 곤충들이 겨울철에 추운 겨울에 이제 산에 이제 가다가 눈이 쌓인 산 속에서 이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들춰보면요. 눈 덮인 눈을 치우고 낙엽을 들추다 보면 딱정벌레, 그러니까 곤충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을 입에다 딱 넣고 씹으면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퍽 물컹물컹. 왜? 얼지 않았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자기 몸의 농도를 높여서 얼지 않게 하는 거야. 어는 점을 낮춰서. 오케이? 그래야지 그 환경에서 적응해서 내년에 다시 이듬해 봄에 다시 이제 생식하고 이제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적응과 진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둘 다 됐죠? 땡그라미 쳐주세요. 탈바꿈, 탈피 됐죠? 네. 그리고 뒷다리가 먼저 생긴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앞다리가 먼저 생겨, 뒷다리가 먼저 생겨, 뭐 이런 거. 네. 발생과 생장입니다. 기억, 니은 전부 다 발생과 생장이고요. 네. 디귿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적응과 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나는 대장균을 나는 정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그림을 외우세요. 딱 보시고 이거 뭐야?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 안에 RNA라는 핵산 들어있어요. 얘는 뭐야? 딱 보면 대장균이야, 대장균. 여기 이거 편모 이걸로 막 헤엄쳐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여기 포도당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물속에 있다가 습한 곳, 축축한 곳 이런 데 있다가 어머 포도당이다! 가서 엎짭짭짭짭짭 네, 세포호흡하는 데 씁니다. 얘도 물론 편모가 있네. 운동해가지고 난자 있는 곳 찾아서 가요. 난수나 어디 있니? 그러면 이제 난자가 뿌린 화학물질에 자극받아서 합체 도킹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백질 플러스 핵산이고요. 얘네 둘은 세포기 때문에 얘는 핵이 없는 세포, 얘는 생식 세포. 그래서 얘네 둘은 물단지
우에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이 있고요. 핵산이 있고요. 핵산이 있습니다. 니은 가와나는 모두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증식한다.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증식하는 것은 가 바이러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나는 살아있는 숙주세포건 아니면 밖에서건 영양소만 있으면 증식하고 이 녀석은 증식 안 해. 정자는 분열 안 해. 아시겠죠?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정자는 난자와 수정된 이후에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지 정자가 가다가 둘로 되고 넷으로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죠. 포도당의 환자가 녀석. 그다음에 난자를 향해서 화학물질 분비하는 난자를 향해서 가자! 진격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이런 데서 찾으세요. 그냥 이 편목. 이거 이렇게 꼬리를 움직여가지고요. 이동을 하는데, 그쵸. 자극받아서 반응함으로써 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번. 효모의 물질 대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효모 물질 대사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아시겠죠? 효모의 물질 대사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포도당 수용액하고 효모가 있습니다. 얘는 산소호흡도 하고 무산소 호흡 하시는 거 하신다? 자,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알코올 발효, 산소 있을 땐 산소호흡, 산소 없을 땐 알코올 발효하죠. 그래서 이제 CO2가 나옵니다. 예, CO2.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왜?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열이 나오니까. 그리고 CO2가 나오게 돼. CO2. 그리고 KOH 수용액의 CO2는 그렇죠. 점차 녹게 되는 거죠. 흡수되게 되죠. 기억은 당연히 발열 반응 온도가 높아지고요. A에서는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세포호흡, 즉 이화작용이 일어나죠. 포도당이 분해돼서 CO2하고 H2O, 그죠? 분해 반응, 이화작용 일어납니다. KOH 수용액 대신에 석회수를 사용한다면 CaOH2 수용액이 석회수인데 여기에 이제 CO2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 뿌옇게 됩니다. 근데 여긴 CO2가 나오니까 뿌옇게 되지만 여기는 그렇죠. 대조군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 CO2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죠. 거의 뿌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A가 더 빨리 뿌옇게 흐려진다. 그렇죠. A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들어갈게요. 분해자의 활동에 관한 탐구 과정의 일부다라고 나오네요. 동일한 낙엽을 모아서 미줄쫙 동일한 낙엽의 종류가 똑같아야 돼. 다른 낙엽이 어떤 건 큰 거고 어떤 건 작은 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동일한 화분을 준비하여 미줄쫙 다 통제변인, 화분의 종류도 통제변인, 낙엽의 종류도 통제변인. 그런데 썩힌 기간을 달리했어. 미줄쫙 썩힌 기간이 조작변인이네. 그리고 생장, 많이 생장했을까? 성장, 생장, 그죠? 배추의 성장. 이게 종속변인이 되겠네. 자, 기억 1부터 6에 주는 물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썩힌 기간만 달리해줘야 돼요. 썩힌 기간만 5일이냐, 10일이냐, 20일이냐, 40일이냐, 80일이냐 이것만 달리해줘. 퇴비 줘야 되는데 퇴 줘야 되는데 여기다 물 많이 주고 여기다 물 조금 주고 그러면 물의 양이 영향을 줄 거 아니야. 물의 양이 영향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의 양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통제변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 실험의 독립변인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합쳐서 독립변인이라고 그러는데 배추의 생장량은 결과니까 종속변인이 되는 거야. 배추의 생장량은 종속변인이 되겠네요. 독립변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작변인이 이거죠. 썩힌 기간 이게 조작변인이 되겠고 좀 전에 얘기한 물의 양, 화분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통제변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독립변인이 되는 거야. 자, 이 실험의 가설은 배추의 생장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는 퇴비양은 100g일 것이다. 100g. 똑같지 않습니까? 100g 달리한 거 아니잖아. 퇴비의 양을 달리한 거 아니잖아. 썩힌 기간이 달라질수록 그렇죠, 생장량이 달라질 것이다. 생장량은 배추의 생장 속도는 퇴비의 썩힌 기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요런 거. 썩힌 기간이 배추의 생장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설이 되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빛을 비추면 공변세포 속으로 물이 유입되어 팽팽해지고 빵빵해진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자, 여러분들 그 기공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공변세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요. 이 식물세포인데 여기 세포벽이 여기가 기공이잖아요. 기공 쪽의 세포벽은 두껍고요. 그죠? 이쪽은 얇아요. 이쪽은 얇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핵이 있고 이제 액포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얘가 이제 공변세포예요. 얘가 기공이고. 자, 얘가 공변세포가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요. 어떨 때?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고농도가 되느냐면, 어떻게 해서 고농도가 되겠냐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이 안으로 이제 칼륨이온이 이제 능동 수송이 돼요. 칼륨이온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칼륨이온이 능동수송돼서 칼륨이온이 많아지면요, 여기가 고농도가 되면, 그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와. 물이. 우와, 시다다!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포, 식물세포가 팽창을 하는데,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팽창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세포벽의 두께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팽창해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많이 늘어나고, 여기는 조금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공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빛을 주었을 때 기공이 열리고, 빛이 없을 때 기공이 안 열렸는데, 칼륨이온의 양을 살펴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많더라. 칼륨이온의 양. 칼륨이온의 수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거. 빛을 받은 공변세포에서는 칼륨이온이 많아서 삼투현상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어 기공이 열릴 것이다. 이 문장. 빛을 받은 공변세포에서는 칼륨이온의 수가 많아져서 삼투현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오니까 빵빵해서 기공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실험한 겁니다, 지금. 오케이? 어두운 곳에 둔 누에 콩식물체에서 기공이 닫힌 공변세포를 채취하고, 밝은 곳에 둔 어두운 곳 땡그라미, 밝은 곳 땡그라미, 그 다음에 각각 기공이 닫힌, 기공이 열린, 그리고 칼륨이온의 수를 조사. 이게 결과겠네. 결과. 즉 종속변이 되겠네. 그렇죠? 어두운 곳, 밝은 곳에 따라서 칼륨이온의 수. 좋습니다. 빛에 의해서 이거 지금 분명히 어두운 곳과 밝은 곳 두 개 뒀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대조 실험 이루어진 것이고요. 니은 다는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뭐 열릴 것이다 라고 제가 여기다 가설, 이 실험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실험의 목적인 가설 설정 단계가 되는 거고, 이 실험에서 종속 변이는 기공의 수다. 결과는요, 기공의 수가 아니라 이 기공의 수가 아니라 기공이 빛이 없을 때하고 빛이 있을 때, 즉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칼륨이온의 수를 알아본 거예요. 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잖아요. 어둡게 하고 밝게 했어. 그죠? 대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쪽에는 칼륨이온이 많을까? 이쪽에는 칼륨이온이 얼마나 될까? 분명히 여기 닫혀 있고 열려 있는데, 어두운 곳은 닫혀 있고 어두운 곳은 밝은 곳은 열려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어두운 곳은 닫혀 있고 밝은 곳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열고 닫게 된 이유가 칼륨이온의 수가 아닐까? 그래서 칼륨이온의 수를 조사해 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종속 변이는 칼륨이온의 수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린 공변세포에 칼륨이온의 수가 많구나. 그래서 칼륨이온의 수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무기염류 중 하나인 니켈이 식물의 발화에 필수적인 원소인지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니켈이 과연 식물에 필수적인 걸까요? 자, 여러분들 X축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료 나오면 무조건 X축 동그라미, Y축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랬더니 씨앗 속 니켈 농도, 바로 이게 조작변이네요. 그리고 발화율, 이게 바로 종속변인 결과가 되겠죠. 자, 가는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호기심이야, 그냥. 호기심, 문제인식, 관찰해서 문제인식. 나가 바로, 그쵸? 라고 생각했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니켈이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원소이니
발화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발화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가 바로 가설 성적 단계가 되고요. 다는 뭐 실험이죠. 실험, 설계 및 수행.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니켈 이외의 무기염료는 모두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뭔 소리입니까? 아니 무기염료 안 주면 식물이 자라? 안 자라는 식물 데리고 지금 니켈의 영향을 어떻게 알아봐? 안 그래 니켈? 좋습니다. 다 주되 그러니까 골고루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주되 니켈이 양만 달래주면 돼. 디귿 오케이 맞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자 라스트 20번입니다. 콩나물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죠. 콩나물국 아니면 콩나물 무침. 콩나물 좋습니다. 콩나물이 잘 자라는 조건에 관해 영희가 실시한 탐구인데요. 하루당 물 주는 횟수를 한 번 5번, 한 번 5번, 한 번 6번. 용기 속 밝기가 밝고 어둡고 온도는 5도, 25도, 60도, 5도, 20도, 60도. 뭐 이래 이거? 조건이 상당히 다양하군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이 실험, 이 설계 및 수행 이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억, 콩나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콩나물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도만 달래주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에서 5, 25도, 60도 하고 밝음 111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A, B, E를 비교해 보면요. A, B, E를 비교하면 물 주는 횟수가 여기서 그 다음에 밝음 어두움, 용기 속 밝기도 달라. 알겠죠?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는 온도만 한 5, 10, 15, 20, 25,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해줘야지 이건 너무 차이가 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온도만 지금 다르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적절치는 않죠. 여하튼 A, B는요. 다른 것들이 달라요. 온도 외에도 다른 것들이 달라서 안 됩니다. 니은 빛이 콩나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B와 D를 비교한다. BD. 자, BD. 빛. 요거 똑같죠. 물 주는 수 똑같고 온도 똑같죠. 그렇죠. 빛만 있느냐 없느냐. 오케이. 디귿 하루에 한 번 물 주는 것보다 5번 물 주는 것이 콩나무의 생장이 더 좋다. A와 B를 비교해? A와 B를 비교하는데 온도가 달라서 성립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실험에서의 조건의 위배가 되는 거죠.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 생명현상의 특성과 과학의 탐구 과정 이 두 내용을 이번 강에서 한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개념을 정리 그리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제는 다음 강에서 생물의 구성체제를 한번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